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9월 24일 목요일날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했는데요. 연어주 구독자분들은 계좌 수익률 잘 방어하고 계신지 걱정이 되네요. 제 계좌도 시퍼렇게 변했지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속적으로 제 포트폴리오의 중소형주 종목들을 손절하고 대형 우량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급락한 코스피, 코스닥 도대체 어디가 지지선일지 차트를 통해 확인해보고, 두 번째로 지수 폭락할 때 어제 영상에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그 심화 버전으로 지수가 폭락할 때 대형 우량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하는지 실전편으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 9월 23일 어제 나스닥 시장이 주요 지지선인 일봉 60일선을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면서 오늘 하락에 대한 우려를 매우 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시작했습니다. 빨간색인 60일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가 어제 긴 장대 음봉을 나타내며 60일선을 하회했는데요. 만약 이 60일선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악재를 반영하며 9월 24일 코스피도 마이너스 1.6% 갭 하락해서 시작한 후에 2300선을 잘 지켜주는 듯 하다가 오전 10시부터 2300선을 하회해서 결국 2272포인트로 무려 마이너스 2.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개인만이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를 펼쳤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갭 하락하며 출발했지만 장 초반 상승 반전하며 825포인트 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10시 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결국 806포인트, 전일 대비 무려 마이너스 4.3% 하락하여 마감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개인만이 순매수를 펼쳤고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하락이 우려스러운 점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장대 음봉으로 인해서 두 지수가 주요 지지선인 60일선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깨며 하락했다는 점이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차트를 보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스피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주가지수가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미 주요 지지선인 60일 일봉선을 하회하며 시작했고, 장 초반 잠깐 상승하며 60일선을 터치했지만 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긴 장대 음봉으로 마감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일봉 60일선을 하회하며 시작했고 긴 장대 음봉으로 오늘을 마감했다는 점이 불안해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후 6시 50분 현재 미국의 주요 시장들이 선물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유럽의 주요 지수들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내일 우리 시장의 전망을 매우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9월 22일 야너주 영상에서 첫 번째 지지선을 2300과 824포인트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그 지지선이 깨졌고, 이렇게 하락 우려가 커진 시장에서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지지선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는 22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60, 790포인트에서 반등을 노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6월에 고점이었던 2210포인트가 주봉 기준으로 200일선과 21선이 만나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주봉과 월봉이 조금 다른데,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선이 790포인트에 맞닿아 있고, 반면 일봉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는 6월의 고점이자 일봉 121선이 맞닿는 76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드리는 당부의 말로, 제가 9월 22일 화요일 영상에서 1차 지지선으로 언급한 코스피 2300과 코스닥 820이 오늘 시장에서는 잠시 지지선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결국 주가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예상하는 건 이를 토대로 대응하기 위함이지, 우리는 시장 지수를 보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할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나스닥 모두 일봉 60일선을 하회하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저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추가적인 급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반대로 그동안 하락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어떤 호재를 이유로 반등에 성공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자의 시장 전망을 토대로 주식을 매도할지 매수할지 홀딩할지 대응할 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제 예측치도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제 영상에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중소형주에서 핵심 우량주로 종목을 압축하고 저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며 무조건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현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살펴보면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님은 단기적인 조정이 10월에서 11월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로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은 미국 시장에 있는데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에 이뤄지고 그 전까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신증권 이경민 전략팀장님이 9월 2일 발간한 9월 월간 전략 보고서에서도 코스피 밴드를 2170에서 2400포인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해당 자료는 9월 2일 코스피 지수가 2340포인트일 때 발간되었는데요. 2340포인트일 때 업사이드는 60포인트, 다운사이드는 무려 200포인트를 봤다는 점에서도 이경민 팀장 역시 9월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오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 리포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는 9월 2일 대신증권에서 나온 9월 주식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다시 찾아온 급행열차 탑승 기회입니다. 9월에는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유로는 코로나의 재확산, 유럽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한 유로 하락 반전, 달러 반등 시도, 그리고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채권 시장의 반응, 미국 대선, 플랫폼 기업 규제 이슈 등입니다. 지금 다시 봤을 때 하나하나 소름 끼치는 게 9월 2일에는 아직 이러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며칠 전에서야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 이경민 팀장이 제시한 코스피 밴드는 2170에서 2400이었는데요. 한국 또는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 강도, 기간이 강해진다면 지지선이 더 낮아질 가능성 또한 제시하기도 했고 가장 강력한 지지선은 2070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예상한 대로 9월 달에 조정이 온다면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비중을 확대할 시기는 추경 매수가 아니라 조정시 매수인데 그 조정시가 코스피 기준으로 2200선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2100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를 하자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2270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 주도업종 스타일 변화는 없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였던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를 유지하되 이와 함께 반도체와 자동차의 업종 비중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부터 지수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결국 핵심 우량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주린이들은 아니 도대체 핵심 우량주가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가 오늘처럼 폭락할 때도 투매가 나오지 않고 꿋꿋이 주가를 버텨준 게 핵심 우량주의 반증이기도 한데요. 2020년 하반기 투자전략 영상에서 밝힌 기존의 주도주 중에서 정부 정책에 수혜를 입으면서 대형주인 아레아 같은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아레아 같은 기업들이 주가지수가 오늘처럼 폭락할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너주 구독자분들이 폭락장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투자전략 유망주로 꼽은 종목들의 오늘 주가 변동인데요. 위에서부터 인터넷, 5G,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종목입니다. 하락장에는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등락률 순서로 오름차순을 시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버텨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주가지수는 2% 넘게, 코스닥은 4%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과 같은 하락장에서도 가장 덜 빠진 종목이 네이버였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 그 다음이 더존비주온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락에서 인터넷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가장 선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가 폭락할 때는 본인이 관심 있는 섹터 혹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섹터를 관심 종목에 등록한 이후에 오늘의 등락률을 확인하며 투매가 없고 가장 주가 지수를 잘 방어했던 종목들 위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향후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발표한 K 뉴딜 지수의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K 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가지의 시총 상위 종목들 12개 종목과 세부 섹터로 각 지수당 10개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야너주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섹터에 포함되는 10개의 종목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시면서 오늘과 같은 폭락장에서도 주가를 최대한 방어했던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가 지수의 연이은 폭락으로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결국 이러한 폭락도 지나가고 상승장이 올 거라는 믿음 하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나고 반등할 때 더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공부 및 리밸런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마치 올해 3월 폭락장을 경험하고 나서 주가가 회복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회복됐는지 아니면 주도주로 꼽힌 종목들이 주가 탄력이 좋았는지 기억을 되듬어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